안녕하십니까. 어메이징 라이트 어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이시는 3급 얼마 전에 무대예술인 전문의 자격증 3급 실기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따끈따끈하게 그 3급 실기 시험을 보고 온 지인한테서 정보를 받아서 대략적으로 시험이 어떤 게 나왔고 그거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조언, 기출 문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시험을 보고 온 분께 구두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건 나중에 문제와 답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어떠한 문제가 나왔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안은 어떤 게 좋았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A형과 B형 두 가지로 나와요. A형, B형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에 대한 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두로서 전해드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일단은 필답형 문제들부터 볼게요. 일단은 무대를 이렇게 그려서 보시면 이렇게 무대를 그려서, 자, 제가 정리한 걸 다 지우고, 자, 이렇게 무대를 그려서 써 있는 번호가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본 무대를 분할한 것 빼고 전체 큰 틀로 잡자면 이쪽은 이제 객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승무대 또는 옆무대 혹은 사이드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후무대, 리어 스테이지, 후무대 리어 스테이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에이프런. 여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졌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오케스트라 피트까지 그려져 있었고 얘가 또 다른 문제로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4번 기준이라면 제가 그냥 대략 그려서 그런데, 이제 본막, 메인막 앞으로 돌출된 무대 공간을 에이프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면은 얘가 에이프런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오케스트라 피트까지 그려져 있어서 여기가 나왔다. 그럼 이쪽은 이제 오케스트라 피트가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본무대, 1번은 이제 본무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6번, 7번 같은 경우는 본무대를 저희가 보통 이제 아웃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요 가운데는 이제 센터, 그냥 알파벳으로 하나만 쓰겠습니다. 센터. 그 다음에 이쪽이 업스테이지, 객석 쪽에서 무대 쪽으로 갈수록 업스테이지, 객석 쪽으로 갈수록 다운스테이지. 그래서 업스테이지 센터가 되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운스테이지 센터, DC. 그 다음에 이쪽은 왼쪽 오른쪽은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객석에서 봤을 때가 아니라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봤을 때 왼쪽이 무대에서 객석, 그러니까 배우가 이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그 배우의 왼쪽 손이 레프트. 그래서 여기가 업스테이지 레프트. 그 다음에 이쪽이 업스테이지 라이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센터 라이트, 이쪽이 센터 레프트, 이쪽이 당연히 다운스테이지 레프트, 이쪽이 다운스테이지 라이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답은 7번은 다운스테이지 레프트, 6번은 업스테이지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대 공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브릿지에 대해서 써라.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제가 공식 시험 문제, 시험의 교재였던
무대 예술 용어집을 기반으로 거의 다 써놨어요. 그래서 라이트 브릿지에 대해서 써라 같은 경우에 라이트 브릿지는 무대 위나 객석 위에 설치하여 조명 장비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좁은 통로,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조명기구를 달거나 위치와 각도를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대로 무대 예술 용어집에 있는 거 그대로 썼고요. 토멘토 라이트에 대해서 써라. 요거는 제가 라이트 토멘토 라이팅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 토멘토 라이트에 대해서 써라라고 한 게 그분이 전달한 건데 정말 이렇게 토멘토 라이트로 왔는지 라이트 토멘토로 왔는지 몰라가지고 두 가지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라이트 토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토멘토 그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프로시니엄 벽 바로 뒤에 설치된 수직적 파이프, 조명 파이프, 조명을 걸기 위한 파이프 또는 그 구조물을 라이트 토멘토라고 하고요. 토멘토 라이팅이라고 만약에 표현이 됐다면 고 토멘토에 거는 라이팅, 즉 프로시니엄 벽 바로 뒤에 설치된 수직 파이프에 설치된 조명, 이런 식으로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스 붐에 대해서 써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시니엄의 다운 스테이지 보시면 요 본막 쪽에 프로시니엄이 있겠죠. 프로시니엄의 다운 스테이지, 즉 객석 쪽에 양쪽 벽면에 높이 수직으로 설치된 조명 위치를 박스붐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박스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나와져 있거나 합니다. 그래서 수직 파이프를 일반적으로 붐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가 박스 붐인 이유는 원래 예전에 이제 무대 양쪽에 오페라 옛날 정말 예전 오페라 극장들을 보면은 이제 오페라 박스라는 게 존재를 했죠. 그래서 그 오페라 박스에 있었기 때문에 박스 붐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서술형 문제에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서술형으로 나온 게 요 것들이 있었는데 자. 요 서술형 문제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은 뭐 토멘토나 당연히 박스붐이나 라이트 브릿지 이것들은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고스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스트 라이트는 많이 실사용을 저희가 공연 현장에서 쓰고 고스팅이나 고스트 로드는 그렇게 잘 사용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걸 보면서 느낀 게 교재 시험을 위한 어쨌든 준비이기 때문에 설사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나 용어라고 하더라도 교재 용어집을 꼭 한번 필독을 하고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고스팅에 대해서 써라. 자, 고스팅. 용어집 상에는 팔로우 스팟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을 아주 어두운 구역이나 막에다가 아주 희미하게 살짝 노출을 시켜서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 픽업 바로 전에 그러니까 라이트를 픽업, 그 인물 픽업을 바로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팔로우 스팟라이트 위치를 미리 준비해 놓는 행위가 고스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맞는데 사실 뭐 요게 고스팅이 익숙치 않은 이유가 사실 요즘에는 팔로우 스팟을 잡을 때 거의 조준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게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해외 용어집을 보면은 팔로우 스팟라이트를 잡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제너럴 라이트도 만약에 씬 체인지나 혹시나 램프가 나갔는지 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공연 중이든 리허설 중이든 매우 저조도로 정말 저조도로 살짝 켜서 체크하는 행위 또한 고스팅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스트 라이트와 고스트 로드에 대해서 라는 문제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고스트 라이트와 고스트 로드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스트 라이트 자체가 굉장히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고스트 라이트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조명기에서 새어 나오는 의도치 않은 빛.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나오는 빛이 아닌 의도치 않게 뭐 틈새에서라든가 이렇게 새어나오는 빛이라든가 혹은 불량 딤머에서 나오는 즉 디밍이 좋지가 않아서 혹은 LED 장비 말고 DMX로 제한한 LED 장비 말고 LED 램프를 뭐 딤머에다 연결해서 쓰거나 이랬을 때 이제 디밍이 좋지가 않아서 저전압 약한 전류 때 나오는
약한 전류, 약한 미세 전류가 흐를 때 나오는 미세한 빛, 켜지 않았는데도 나오는 미세한 빛, 이런 것도 고스트 라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는, 실제로 고스트 라이트를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의미는 무대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쉬는 시간이나 비사용 시간, 예를 들면 뭐 점심 시간이나 뭐 이럴 때 이 상시로 켜놓는, 워크라이트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비사용 시간에 상시로 켜놓는 굉장히 약한 빛이에요. 그래서 고스트 라이트 보시면 검색을 해보면 네, 요런 거, 네, 요런 식으로 무대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작은 등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고스트 라이트라고 하고요. 고스트 로드. 자, 이 고스트 로드 같은 경우는 유도성 부하를 사용할 때 디밍 커브를 부드럽게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램프나 램프 집단, 부하 램프라고도 불리고요. 말 그대로 부하를 좀 줘야 될 때, 무슨 말이냐면은 저전류로 인해서 계속 라이트가 꺼지지 않고 약하게 켜진다든가, 혹은 디밍 커브 자체가 굉장히 거친다든가 이럴 때 부하를 주어서 그것들을 잡는 용도로 쓰이는 램프를 고스트 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딤머가 안 좋기도 하지만, 만약에 LED 램프 자체가, 요거는 이제 무빙의 LED, DMX를 이용하는 LED 장비가 아니라 알전구 이런 거 대신에 LED 뭐 전구를 사용을 했는데, 걔가 기본적으로 디밍이 되는 LED 전구다. 디밍 커브가 가능한. 근데 좀 퀄리티가 좋지가 않아서 저전류가 흘러서 미세한 빛이 보인다. 그럴 때 이제 동일하게 부하를 줘서 사용하는 용으로, 그래서 없애는 용으로 사용하는 걸 고스트 로드라고 하고요. 이 고스트 로드 자체를 사실 고스트 라이트라고 동일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스팅, 고스트 라이트, 고스트 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 또한 용어집,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어떠한 커넥터인지 적으라 해서 나왔던 게 이제 C타입 커넥터, C타입 커넥터, 3핀 스테이지 커넥터, 슈커 커넥터, 파워콘 커넥터였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면, 자, 이쪽에 요게 이제 C타입 커넥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핀 스테이지 커넥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돼지코인데, 돼지코 라이트 커넥터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공식 용어가 있습니다. 슈코 커넥터, 슈코. 그 다음에 파워콘 커넥터, 일반적으로 저희가 무빙이나 뭐 앰프나 이런 데 들어가는 커넥터죠. 그래서 파워콘 커넥터라고 합니다. 커넥터에 대해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실질적인 실기 시험. 자, 일단 현장에 갔을 때 구성 세팅은 대파가 바닥에 놓여져 있었고, 파이프 붐이 세워져 있었겠죠. 봉이라고 표현하셨어가지고 아마 사이드 붐이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립소이달 라이트가 분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첫 번째로 대파의 빛이 세로로 가장 길어지게 만들어라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컬러 프레임도 여러 개가 있었고 디퓨저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디퓨저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정답은 둘둘팔이었을 거예요. 아마 100% 둘둘팔 디퓨저가 나왔을 거고, 둘둘팔은 한쪽 방향으로만 빛을 퍼뜨리게 만드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샘플인데, 예를 들면 이게 광원이 이렇게 됐을 때 이쪽 방향으로 퍼지게 만든다. 근데 그 둘둘팔 필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미세하게 결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결들이 이렇게 쫙 나와져 있으니까, 그럼 이 결대로 퍼지나 보다. 그래서 그냥 필터를 세로로 길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끼워버려요. 그럼 탈락입니다. 이 둘둘팔 같은 경우는 결의 반대 방향, 요 결들의 반대 방향으로 빛이 분산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둘둘팔의 특징을 알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냥 필터를 사실 그냥 빛에다가 비춰보면
어디로 빛이 퍼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걸 미리 알아두시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바로 요거 해서 쓰실 수 있지만, 만약에 잘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빛에다가 필터를 비춰보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대파의 빛을 세로로 길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바로 애자입니다. 애자 방향도 세로로 해야 되죠. 애자가 무엇이냐? 자, 보통 대파에 램프가 들어가 있는 뒷부분을 보시면, 이게 대파를 뒤에서 바라봤을 때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이게 손이 들어갈 만큼의 구멍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하얀색 요 애자가 보이십니다. 그래서 요 애자의 방향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대파의 빛은 타원형이에요. 완전한 구형이 아닌 타원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원형의 방향은 요 애자의 방향대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자가 가로로 돼 있다, 그럼 빛도 이렇게 늘어질 거고, 애자가 세로로 돼 있다, 그럼 빛 또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자 방향, 첫 번째 애자 방향 세로로, 그 다음에 둘둘팔 결의 반대 방향으로, 즉 가로로 끼웠으면 됐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만 맞춰줬다면 이 대파 문제는 손쉽게 끝이 났을 거고요. 두 번째, 엘립 3분할한 걸 다시 조립해서 파이프에다가 사이드로 설치를 하는데, 그냥 사이드로도 아니고 사이드 암 사용해서 신버스터 높이에 걸어라 였다고 해요. 근데 높이 뭐 어떤 사람은 신버스터, 어떤 사람은 미드 뭐 이렇게 정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보의 이미지가 최종적인 이미지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 종이에다가 최종적인 결과물 프린트를 주고, 그거대로 고보가 나오도록 고보를 끼워라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액세서리들 또한 뭐 고보만 있었던 게 아니라 타펫, 아이리스 등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컬러 끼우는 것도 있는데 그건 후에 기술할게요. 뭐 시킨 게 많아서. 첫 번째 3분할 조립을 할 때, 자, 전에 제가 어메이징 라이트에서 서스퍼 설명하는 데서 이제 부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엘립소이달은 이제 램프 베이스가 있고, 그거를 포함한 요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앞부분에 배럴이 있고, 그 다음에 렌즈 튜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베이스까지 분해가 돼 있진 않았다고 해요. 요렇게 그냥 통 베이스, 그 다음에 배럴, 그 다음에 튜브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니까, 먼저 배럴과 튜브를 끼우시는 게 아니라 베이스와 배럴을 끼우시는데, 배럴을 먼저 잘 끼우고, 이게 그냥 일자로 그대로 넣는다고 끝이 아니라 넣어서 살짝 돌리셔야 돼요. 돌려서 충분히 고정되는 위치가 있으세요.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더 직접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요 부분, 요 아이와 요 아이를 적당 딱 맞춰서 정확하게 좀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쑥 들어가는 부분까지 넣고 돌려서 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일치가 되게 잘 돌려져서 끼우시고,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를 꼭 고정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튜브를 끼우시는데, 튜브를 끼우시고 요 고정 나사를 꼭 반드시 잘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방향이죠.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요 램프 베이스 부분을 보면 요 선이 나오는 뒷꼭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뒷꼭지 부분이 당연히 뒤로 가야 하고, 그 다음에 튜브는 반대로 이 필터를 고정하는 고정쇠가 있어요. 요 고정쇠가 위로 가게, 그러니까 꽁다리가 뒤로 간다면 요 램프 튜브는 요 고정쇠가 위로 가게, 그래야 만약에 포커싱을 할 때 이제 보통은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만약에 튜브가 걸쇠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 있다면, 만약에 걸쇠가 풀리는 순간 컬러 필터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고보를 끼우는 고보 슬롯이나 아이리스 부분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거꾸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야 하고요. 조립을 다 한 후에 사이드암에다가 거는 거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사이드암 먼저 점프를 뛸게요. 사이드암에다가 저 장비를 설치를 할 때 사이드암에다가 걸 때는 서스퍼의 클램프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이드암에 연결을 하려면 그 서스퍼의 클램프를 제거를 하고 바로 연결을 결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죠. 원래 여기에 클램프가 걸려 있죠. 클램프를 제거를 아예 하고 요 사이드암에 보시면 사이드암이 사실은 이게 가장 표준적으로 많이 쓰는 사이드암인데요. 요게 표준적으로 많이 쓰는 사이드암인데 뭐 이런 타입도 존재는 해요. 요 타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요 서스퍼와 연결하는 부위가 이 측면이 아닌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연결이 되는 타입인 거고, 우리가 많이 쓰는 타입은 이제 이 꼭지 부분이 아닌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요거를 빼서 이제 요 원래 서스퍼에 클램프 걸려 있는 부분에 연결을 하고, 요게 이제 요 사이드암이 요만큼이지만 무조건 요 길이대로 쓰면은 효용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얘를 뭐 봉은 요만큼이지만 이쪽으로 가까이 붙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서스퍼를 쓰고 싶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요거를 풀러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풀리면 얼마든지 이제 이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실 때는 꼭 당연히 얘랑 얘의 결착도 고정을 잘 하셔야겠지만 요 나사들도 잘 고정을 하시고, 그리고 얘가 이제 서스퍼의 요 클램프 부분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요 나사 부분이 만약 풀려 있으면 얘가 요 봉이 요 클램프와 따로 휘휘 돌겠죠. 그래서 요 부분도 꼭 고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부위들을 잘 고정을 몽키 스패너를 이용해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갔을 때 시험 감독님들께서 사이드암으로 걸린 애를 툭 쳐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툭 떨어지면 이거 고정을 제대로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높이를 정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특정 높이에 걸으라고. 그래서 미드나 썬버스터, 그래서 어떤 분은 미드에 걸어라, 어떤 분한테는 심버스터에 걸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미드와 심버스터는 사실 높이에 따른 구분인데요. 미드는 서 있는 사람의 인물의 가슴팍 정도의 핫스팟이 되는 높이, 요거를 미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심버스터는 서 있는 사람의 정강이 부분, 그래서 정강이 부분에 핫스팟이 되도록,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2피트, 2피트 60cm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헤드 같은 경우는 사람 머리 정도가 핫스팟이 되게 하는데, 외국에서는 6피트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180cm.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서양 기준이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머리 높이 정도, 머리, 가슴, 그 다음에 배가 아니라 정강이, 그래서 헤드, 미드, 심버스터, 이렇게 높이는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걔를 건 다음에 이제 고보를 끼라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뭐 시험을 보고 나온 분 얘기로는 조명이라는 글자의 고보였대요. 근데 그냥 조명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이 조명이라는 글자의 아래 받침 쪽이 살짝 둥글게 잘려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그냥 조명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쪽이 살짝 잘려 있고 이쪽도 살짝 잘려 있고 요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 프린트에서 보여주신 게. 근데 이게 뭐 만약에 정말 프린터가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면 의도적으로 시험에 낸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리스도 그 구성품 액세서리 중에 있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둥글게 잘려 있었다면 아이리스도 존재했으니까 그 아이리스로 잘라내라, 줄여라, 아이리스를 활용을 해라라는 말이었겠죠. 근데 이게 뭐 확실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았다면 아이리스를 당연히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명하게 만들어라는 걸 강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포커스를 줌 튜브를 풀어서 가장 포커스가 또렷하게 포커싱을 했겠지만, 거기에 만약에 도넛이 있었다면 도넛도 끼웠어야 해요. 도넛은 뭐냐면 어떻게 생긴 애냐면 이렇게 생긴 애예요. 말 그대로 도넛이죠. 요 도넛의 용도는 인간이 눈을 찡그릴 때
초점이 날카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명도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약간의 밝기가 감소하는 단점도 있지만 고보를 좀 더 선명하게, 엣지가 좀 더 샤프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넛. 마지막으로 설치한 서스퍼에 컬러랑 히트 실드 끼우는 게 나왔다고 해요. 자, 그리고 문제의 재료들은 넘버링이 전혀 안 돼 있는 컬러 여러 가지들과 뭐 히트 실드도 히트 실드라고 알려주지 않았고 그렇게 컬러들을 주고 106 컬러와 히트 실드를 골라서 끼워라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주안점은 컬러를 찾는 것도 찾는 건데 이 컬러와 실드를 끼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이 자격증 시험 얘기할 때 시험 며칠 앞두고 급하게 막 제가 만들었던 거 거기에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히트 실드가 컬러보다 안쪽으로 그 다음에 바깥쪽에 컬러가 들어가게. 왜냐하면 히트 실드의 기능 자체가 열을 막아서 그 컬러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아니면 녹지 않게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요 순서가 맞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다고 해서 두 개를 그냥 필터 하나에다가 같이 끼우는 것보다는 아마 프레임이 여러 개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개가 나왔다면 보시면 만약에 이제 위에서 서스퍼 엘립소이달 필터 끼우는 쪽을 위에서 봤다고 하면 이렇게 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 홈에 히트 실드, 이쪽에 리 106이 컬러 필터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찾는 거. 자, 우선 히트 실드는 디퓨저 같은 아이지만 뿌옇지 않고 완전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비닐 같은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히트 실드는 그 투명하다 찾으시면 되고 컬러를 찾는 거 아마도 원색 위주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느 정도 작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201과 202, 203도 눈으로 보면 대충 바로 찾을 수는 있는데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컬러 필터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201 컬러가 뭐 다 바랬다 그러면은 그게 202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아마도 레드나 뭐 다크블루, 그린 이렇게 원색을 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원색들을 외워두시는 게 이번에도 106 프라이머리 레드가 나왔죠. 그래서 원색들을 외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106 레드고요, 102 옐로우, 뭐 119 다크블루, 그다음 그린은 좀 애매해요. 많이 나오고 뭐 139도 프라이머리 그린이긴 한데 139보다 뭐 다크 그린인 124나 모스 그린인 089를 많이 써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린도 막 비슷한 그린을 막 섞어놓고 그 중에 골라라 하진 않을 거라서 전혀 다른 색을 아마 골라놓을 거라서 이제 그 컬러 군별로 필터 넘버링을 좀 외워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리컬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컬러 필터군을 금방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 106 프라이머리 레드죠. 그 다음에 139가 프라이머리 그린, 그 다음에 뭐 119가 다크 블루, 그 다음에 뭐 120 딥블루 뭐 이런 식으로 원색 위주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101이 옐로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089는 이제 모스 그린이긴 한데 많이 쓰여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라이트한 컬러 중에 뭐 117 컬러 약간 라이트한 그린빛이 도는 듯한 블루 톤 118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컬러들보다는 이 원색적인 컬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군들도 메인으로 많이 쓰는 거나 원색인 컬러들을 한번 눈여겨서 한번 숙지를 하시고 가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이번에 시험 나왔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본 거고,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저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이거는 이제 사후 약방문처럼 시험 보고 나와서 이제 조언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미리미리
여러분들의 시험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메이징 라이트였고요. 이번 의대예술인 자격증 상급 시험의 분석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